오늘 총수들과의 회의는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주로 수입처 다변화나 수입 부품의 국산화 같은 장기적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보복 조치에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단기 대책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처음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대책회의.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총수나 대표자 30명과 경제단체장 4명이 노타이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효성 그룹, 이제 좀 소재 또는 여러 가지 부품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롯데그룹, 미래에셋 그룹, 그다음에 처음 순서만 정해놓고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대기업 총수 등 20명이 2시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진단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인들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고 부품 산업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 부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야 되고 대기업이 그 매출처가 중소기업의 개런티가 돼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될 수 있다. 단기간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 검토 필요성과 일본 말고 독일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화학 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자주력그룹 회장은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다면서 긴 호흡으로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내 소재 양산 체제를 갖추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기업 간에도 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 출장 중이라 다른 고위 임원이 대신 왔고 대림과 부영, S-오일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우리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은 외교적 대응 말고는 나오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곧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만 언급하고 끝낸 다소 아쉬운 대책회의였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호입니다.